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는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주로 이제 찾아뵙거든요. 매달 마지막 주에, 네 번째 주에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찾아뵀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시사 이슈 라이브라고 해서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들을 중심으로 실제로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요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것들을 보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좀 자극적인 그 제목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젊은 나이에도 관절염하고 의대 교수가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충격적인 원인, 사실은 좀 충격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충격 이런 말을 쓰는 건 별로 잘 쓰는 편은 아닌데, 우리 PD 선생님은 그래도 젊으시니까 이 화끈한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좀 충격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원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그걸 피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지금 9시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 다음에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서 한 50분 이내에 질문하고 답변까지 할 수 있게 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답변을 못하는 질문이 좀 많아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는 또 제가 하는 시간에 관절염 하는 시간에 제가 다시 그 슬기로운 무릎 생활 시간에 다시 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10월 8일 날 나왔던 세계일보에서 나왔던 그 기사예요. 20대에서 40대들 주목, 퇴행성 관절염 부르는 행동 그러면서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20대에서 40대들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서 이 관절염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요거는 이제 조금 제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20대, 30대는 약간 동일시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40대만 되더라도 49세까지가 포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들에이지, 중년으로 포함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20, 30대랑 이렇게 40대를 갖다 붙이면은 좀 통계에 좀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이 40대는 40대, 50대에다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고 20대는 30대랑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고 60대는 70대, 뭐 80대, 90대 뭐 이렇게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요. 요 위에 거는 이제 제가 직접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들어가서 제가 자료를 구해 가지고 만든 표예요. 보면은 이제 뭐 퇴행성 관절염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게 무릎인지 이제 고관절인지 어딘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또 이제 살펴보니까 세계일보에서 22년도에 나왔던 걸 보면 이제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추이 그랬는데 조금 이제 둘 다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보면 이제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즉 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고관절도 포함되고 나머지 것들도 다 포함됐을 때 한 300만 명 이상이 우리 1년에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퇴행성 관절염에 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이는 이제 약간 같은 이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도까지 확 늘어나는 증가였다가 2019년도, 2020년도 초부터 이제 그 코로나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 1월 달, 2월 달이 지나면서 그 2020년에는 아무래도 활동을 좀 적게 하고 병원 가는 것도 적게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서 그런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서 점점 이 퇴행성 관절염은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전체적으로 나라 자체가 큰 문제긴 한데 나이가 들어간다는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활동력들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주된 원인은 이제 고령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2023년도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보통 이제 50대, 60대를 묻기도 하고 40대, 50대를 묻기도 하거든요. 근데 20대는 30대랑 주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요 빨간 선이 20대, 30대를 나타내는 건데 10년간 추이를 봤더니 16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되니까 22.8% 정도 증가됐다. 요렇게 나온 기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일보에서 요번에 10월 달, 요번에 이제 이 기사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40을 묶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보면 120% 증가됐다는데 요거는 좀 오탄 것 같고요. 20%가 증가된 거죠. 20%가 18,000명에서 25,000명, 22,000명 정도 되는 거니까 한 4,000명 정도 증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 증가되는 거니까 비슷해요. 패턴을 보이는 거는 2014년도 요것도 10년 추이고 요것도 2012년부터 22년까지니까 20% 정도 증가됐던 게 맞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20% 증가됐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지가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거를 이제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올해 나왔던 그 작년 통계를 갖다 살펴보면요. 요게 맞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20대, 30대는 확실히 이제 현격하게 적죠. 근데 이제 40대부터 확 늘어나기 시작해요. 7%로 늘어나잖아요. 지금 1.9%, 1.8%, 그러니까 보통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대부터 확 늘어나게 되고 50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한 10이 정도 되면 한 20% 가까이 되게 되겠죠. 우리가 피크를 보이는 거는 60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60대는 한 뭐 30%, 40%까지 보통 33%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70대, 요즘은 이제 평균 연령도 많이 늘어나셔가지고요. 70대에도 보면은 오히려 50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70대에 계신 분들이 당연히 빈도도 많아지지만 저거는 환자 수기 때문에 돌아가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70대가 확 늘어난 추세고 80대는 당연히 관절염의 비율은 높지만 아무래도 이제 70대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주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빨간색이 여자니까 여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1.9%, 1.8%니까 뭐 2030이 뭐 그렇게 많나, 젊은 애들이 뭐 별로 많지 않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두 세대를,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가 보면 우리가 4%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5%만 돼도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4% 정도 되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30대라고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그 몸으로만 따지면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한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4%가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이게 심각하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충격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이렇게 다리가 곧바르게 생겼고 이 관절과 뼈하고 뼈 사이의 관절이 붕 떠 있는 아주 비교적 예쁘장하게 생긴 다리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은요, 오른쪽은 괜찮지만 왼쪽 같은 경우 보면 안짱다리가 심하게 돼 있고 다리 길이가 이렇게 약간 짧아져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릎이 완전히 쫙 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특히나 이 바깥쪽에 보면은 관절 간격이 이렇게 붕 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들러붙을 정도로 돼 있잖아요. 과연 왼쪽은 몇 살이고 오른쪽은 몇 살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겠죠. 보시면 왼쪽은 오히려 80세 여자분이고요. 제한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제한자인데 38세 남자예요. 그러니까 나이만 보고서는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힌트는 있어요. 보시면 무릎은 이분이 괜찮으신데 여기 보시면 허리가 좀 약간 휘어져 있고요. 허리 쪽에는 관절염이 꽤나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좀 나이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힌트일 수는 있는데 하여튼 무릎만 놓고 보면은 오히려 왼쪽이 30대 같고 오른쪽이 80대 같은데 반대인 경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염이 왜 생기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특히나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유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20대, 30대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관절염의 원인을 살펴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법이 나올 수 있겠죠. 원인을 알아내면 그거 피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릎의 관절의 구조는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세 가지 중요한 구조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월상연골, 하나는 관절연골, 하나는 이제 뼈. 그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환자들이 이제 관절연골, 반월상연골 그러면 헷갈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는 도가니가 먼저 찢어지고 두 번째는 물렁뼈가 닿기 시작하면서 뼈랑 뼈끼리 닿기 시작하면 이제 관절염 말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위 이제 도가니라고 불리우는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C자형으로 생겨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영문으로 된 이렇게 C자 형태로 생겨 있잖아요. 가끔은 이제 요 C자 형태가 이렇게 빈대떡처럼 돼 있는 경우는 원판형 연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문제니까 제가 나중에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반월상 연골은 이렇게 C자형으로 생겼다. 근데 요 기능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반월상 연골을 이렇게 단면도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됐어요. 바깥쪽에는 이렇게 두툼하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하얗게 좁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반월상 연골은 하얗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하얗다는 얘기는 피가 안 간다는 얘기고 피가 안 간다는 얘기는 나중에 손상을 받았을 때 치유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도 이 바깥쪽은 비교적 잘 낫는 경향이 있지만 이 중간 부위 안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런 치유의 능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상을 한번 당하면 지가 스스로 낫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손상을 안 당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을 한번 손상당하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거예요. 물론 관절 연골보다는 좀 낫지만요. 그래서 이 MRI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요 끄트머리 쪽은 이렇게 두껍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앞쪽도 뒤쪽도 삼각형. 근데 보시면은 왜 이렇게 삼각형 구조로 돼 있냐면 우리 대퇴골은 이렇게 땡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밑에 경골은 보면 이렇게 판판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공이 없어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과일 요거 저거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요게 보면은 이렇게 공같이 있으면 얘가 떼구르르 이렇게 굴러갈 수 있잖아요. 밑에는 평면이고 옆에는 그 위에는 공 같으니까 이렇게 떼구르르 굴러갈 수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쐐기처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모식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트럭에 보면은 이렇게 그 통 같은 거를 갖다 할 때 양 옆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 놓잖아요. 그래서 접촉면을 갖다 넓혀주고 그래서 하중을 갖다 분산시키는 저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한 90도 정도 움직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이렇게 연골이요. 근데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방바닥에 앉을 때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가 되잖아요. 요런 자세가 되면 뒤에 있는 연골은 완전히 막 눌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바닥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쪼그려 앉게 되면 요 뒤쪽에 있는 연골이 우리 찐빵처럼 이렇게 꽉 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찢어지기 때문에 제가 방바닥에 앉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이 먼저 이렇게 찢어지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요거는 뼈고 관절 연골이거든요. 관절 연골 요 단면도를 보면 이렇게 도톰하게 하얗게 예쁘게 있는 거가 관절 연골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관절 연골 그러면 헷갈리니까 제가 물렁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요 반월상 연골이 있고 MRI상에 보면요. 이렇게 코팅한 것처럼 이렇게 선이 두껍게 내려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렁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이 방석 역할을 해서 이 물렁뼈가 가급적이면 닿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게 되면은
물렁뼈가 서로 이렇게 맞닿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갈아 없어져서 물렁뼈가 손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뼈예요. 그래서 원래는 뼈 겉에는 이렇게 관절 연골, 소위 말해서 도가니가 예쁘게 이렇게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인공관절 할 때 그 뼈의 무릎이거든요. 보면 이런 부분은 연골이 남아 있지만 여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경우는 소위 말해서 영어로 하면 디노딩, 이 연골이 다 벗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뼈가 노출이 돼서 뼈가 뼈끼리 다니까 우리 뼈에 사무치는 아픔 뭐 이러잖아요. 골수에 사무치는 아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까지 영향을 주면 아, 이게 관절염 4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절염이 생기는 순서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가니가 먼저 찢어지고 물렁뼈가 닿고 그다음 뼈가 뼈끼리 되면 관절염 4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식도를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방석처럼 있는 것이 도가니인 거예요. 근데 이 도가니가 찢어지면서 얇아지게 되고 일부는 소실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물렁뼈가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렁뼈가 울퉁불퉁해지고 일부는 다 닿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살색으로 보이는 뼈가 노출이 되니까 이 뼈들이 직접 닿게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과정이 퇴행성 관절염의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연골들이 이렇게 울퉁불퉁 여기가 다 까져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관절염의 종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물렁뼈, 관절 연골이 닳게 되면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절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건선형 관절염 뭐 이런 것들처럼 염증성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요. 3번째는 외상성, 우리가 다쳐가지고 뭐 뼈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인대가 끊어졌다든가 아니면은 뭐 연골이 찢어졌다든가 하면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 이렇게 3가지가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그야말로 많이 써서 생기는 거겠죠. 저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20살짜리가 많이 쓰겠어요? 아니면 80이 되신 어르신이 더 많이 쓰겠어요? 당연히 80이 되신 분이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20살, 30살짜리 젊은 친구들보다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은. 근데 염증성 관절염은 어떤 거냐면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직성 척추염이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연골을 파괴시키는 면역 인자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원래는 면역 인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균들이 들어온다든가 외부에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면역 세포들이 가가지고 싸우는 건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이 군인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술을 먹었는지 미쳤는지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나쁜 적들을 갖다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을 갖다 두들겨 패고 국민들한테 총 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면역 질환인 거예요.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놈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안에 있는 정상 세포들을 막 두들겨 패서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어떤 세포들을 파괴시키냐면 연골 세포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골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마찬가지로 연골이 있죠. 손도 연골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척추도 연골이 있죠. 발도 연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절에 이런 염증성 관절염, 소위 말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것들은 모든 관절에 투입이 되게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관절이 다 망가지는 건 거예요. 외상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소위 말해서 골절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인대가 어디가 끊어져서 헐렁헐렁해졌다든가 아니면 연골이 찢어져서 방석이 없어졌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연골이 울퉁불퉁해지면서 서로 갈리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늙어가는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늙어가겠죠. 빨리 더 마모가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많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염증성 관절염이나 외상성 관절염들도 어르신들한테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한테도 공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관절염의 원인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수술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3세 때 이미 인공관절을 했어요. 23살인데 전혀 저거 제일 젊었을 때잖아요. 23살이면 꽃다운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다 연골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 경북대학교에서 노 교수님이 옛날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한테는 언제 왔냐면 벌써 한 21년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21년 정도 되니까 벌써 인공관절이 망가져 있어서 그때 이제 제가 재수술을 했던 환자예요. 이 환자 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도 영향을 줄 거고 손도 영향을 줄 거고 보세요. 위쪽에 보면은 고관절도 이미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4세면은 중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렇게 인공관절을 다 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나이라고 해도 무섭죠. 23살인데. 다음 환자는 제 환자예요. 제 환자인데 이 친구는 백혈병이 있는 환자예요. 백혈병이 있는 환자인데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백혈병도 마찬가지고요. 좀 백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제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백혈병을 뭐 치료 못하면 죽는 거니까 그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면역 억제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골괴사가 일어난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은 그나마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 바깥쪽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환자는 오른쪽으로 해도 통증이 좀 덜하니까 야 여기는 운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왼쪽만이라 왼쪽은 절구 다녀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왼쪽은 제가 수술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26세밖에 안 됐잖아요. 이 고관절도 골괴사가 와가지고 무너져서 26밖에 안 되는데 고관절도 이렇게 수술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저렇게 골괴사를 일으키는 백혈병이라든가 스테로이드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만성 피부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한테도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계속 젊은데도 불구하고 제 환자 중에서도 한 분이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알코올리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알코올 중독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것들이 있으면 또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잠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잠수사들 있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러면 골괴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이에 불문하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공관절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외상성 관절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요.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손상이 돼서 울퉁불퉁해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인대 같은 게 끊어져서 유격이 생긴다든가 보시면 이 외상성 관절염인데 이 환자는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이렇게 보면 관절 안에가 파괴가 많이 돼서 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수술이 조금 비교적 잘 했지만 보면 여기는 안쪽하고 바깥쪽 높이가 정상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쪽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관절염이 확 진행해 버렸죠. 근데 여기는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최대한 쓰는 데까지는 써보자 그러고서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저 친구도. 그래서 저렇게 외상성 골절에 의해서 외상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십자인대 수술을 했는데 7년밖에 안 됐는데 보면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깨끗하게 관절하고 뼈하고 뼈 사이가 붕 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7년이 됐는데 벌써 이렇게 여기가 다 망가지고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15년이 이제 이 환자는 악착같이 제가 버텼어요.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착같이 버티니까 왼쪽은 이미 이제 50이 넘으셔서 이제 60 가까이 되셔서 이제 곧 수술할 때가 이제 되는데 지금 그 뭐 경비 일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러면은 더 버텨봅시다 이렇게 하는 환자인데 운동 열심히 했던 환자예요. 오른쪽도 이제는 관절염이 생기고 왼쪽도 관절염이 이렇게 생기는, 이거는 이 환자가 만약에 인대가 안 다쳤다면 훨씬 더 천천히 생겼어야 되는 관절염인데 인대가 다쳤기 때문에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주면서 반월성 연골 찢어지는 거 보면서 관절이 이렇게 쪼그려 앉으면 이 뒷부분이 닿기 때문에 찢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밭농사를 서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가급적이면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 그게 업인 사람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업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엉덩이 의자라도 꼭 앉으시고 이 밭농사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방바닥 앉지 마세요. 그 소리 많이 하거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루 미장공, 이 타이루 공이잖아요. 타이루를 뭐 바닥에다 까는데 어떻게 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용접은 좀 그래요. 문제가 있는 게 요즘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용접도 이렇게 다 위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빨리빨리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쪼그려 앉아서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절을 쓸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부탁하는데 최대한 10번 앉을 거 8번만 앉고 8번 앉을 거 6번만 앉고 대신에 일이 딱 끝나시면 절대로 집에 와서는 방바닥에 쪼그려 앉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이런 직업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는요. 이 여가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한테 어떤 것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이 그 익스트림 스포츠, 소위 말해서 과격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말고도 클라이밍도 있고 뭐 암벽타기 뭐 그다음에 뭐 그 마라톤도 막 그 10km 마라톤 이런 게 아니라 뭐 100km 울트라 마라톤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고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도하게 사용이 돼서 관절염이 생기는 스포츠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비만이 많죠.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보다도 젊은 사람들은 일단은 점점 세대가 내려가면서 일단은 키가 커졌잖아요. 키가 커지면은 체중이 그 키 자체만으로도 체중이 늘 수 있고요. 또 요즘에 도시인들이 뭐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체중이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이 친구는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저희는 이제 씨름부가 있으니까 187에 208kg예요. 이 친구의 근육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비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이런 관절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몇십 킬로 빼고 아주 좋아졌다고. 그래서 악착같이 수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4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비만 자체가 관절염을 유발하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는. 그거 비만이 관절염하고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없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비만 자체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 허벅지 근육이 같이 쫓아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절염이 안 생겨요. 뚱뚱한데 그거를 받쳐줄 만한 허벅지가 있다. 63 빌딩이 있는데 108층 뭐 롯데타워가 있는데 그거를 받을 만한 기초공사가 된다.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1층이라고 할지라도 삐썩 말랐다 할지라도 이거를 받아줄 만한 허벅지 근육이 없으면 1층이랬는데 기초공사가 안 돼 있으면 1층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만 내 있으면은 다소 비만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 보통 걸을 때 3에서 5배, 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뭐 8에서 10배 정도 가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중에 비례해서 증가하긴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근육이 받아내냐 못 받아내냐는 저거니까 굳이 뭐 살쪄서 좋을 일이 없겠죠. 뭐 내과적인 질환도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관절 기형 때문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변형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기 때
뭐 화농성 관절염이 있어서 뼈 관절이 다 망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제가 50대 초반 네 그냥 50에 인공관절을 했던 환자들 잘 걸어 다니십니다. 미용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어렸을 때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또 관절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야 뭐 어찌겠습니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이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요. 이거는 보시면 다리가 엄청 휘어져 있잖아요. 이 환자도 60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제가 수술했던 환자인데 이거는 이제 그 골연골 종증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냥 악성은 아니고요. 양성 종양이에요. 근데 저렇게 이렇게 도깨비 뿔처럼 삐죽삐죽한 게 다 나타나고 이건 사실 유전도 됩니다.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제분들, 그 또 손주들도 다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저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근력 약화. 우리가 아까처럼 너무 많이 관절을 써도 문제지만 너무 안 써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서 보시면 이렇게 연골영화증이라고 이렇게 밑에처럼 깨끗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환자는 운동을 안 했던 환자니까 이 뚜껑뼈 있는데 문제가 생기 연골들이 약해지고 특히 저렇게 되면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가 너무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습관들. 보면은 이거 뭐 그 사천신문에서 나왔던 건데 뭐 요조숙녀 자세, 뭐 안방마님 자세, 양반원 자세. 벌써 저 자세를 하려면 방바닥에 쪼그려 앉은 거예요. 양반다리를 한다고 연골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요. 양반다리를 하러 방바닥에 앉으러 내려갈 때 이렇게 쪼그려 빨래터 안악내 자세처럼 쪼그려 앉는 자세를 거치게 되잖아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자세 때 연골이 찢어지는 건 거예요. 이 자세가 연골을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침대 위에서 이 자세 했다? 절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방바닥에 앉으러 내려가는 얘가 범인인 거지 얘네들이 범인인 게 아닌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살짜리, 30살짜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헬스조선에서도 2007년도에 나왔던 건데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는 뭐 근데 뭐 저거야 뭐 그 젊은 사람들의 또 특권이기도 하니까 하이힐을 신으면 사실은 이렇게 보행을 할 때 무릎이 쫙 펴지질 않습니다. 약간 구부러진 자세로 걷게 되는 거거든요. 저거까지 뭐 기전까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자세로 걷게 됩니다. 특히나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는 더 심하거든요. 더 쪼그려 앉는 자세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무릎에 이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어느 것을 더 중하게 여기냐는 거니까 그건 뭐 제가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하이힐 같은 것들은 무릎 관절에도 허리 관절에도 약간의 영향을 주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하이힐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또 괜찮아지면 뭐 미용을 위해서 뭐 신는 거니까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염증성 관절염이라든가 전신질환, 외상성 관절염, 과도한 관절의 사용, 비만, 관절기형, 근력 약화, 잘못된 습관, 하이힐 이런 것들이 이 젊은 나이에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옛날 좀 되게 못생기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되게 좀 젊어 보이죠. 저게 2007년도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에 제가 이렇게 칼럼을 썼더라고요. 2030 당신도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그래서 보면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해야 되는 다이어트인데 막 그 강제로 빼면서 살을 빼면 그 안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들. 그 다음에 올바른 식습관을 확립하자.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 아까도 말했듯이 쪼그려 앉는 자세 뭐 이런 것들은 피하자. 그 다음에 운동을 하자. 이렇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더라고요. 뭐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들어온 거 좀 빨리 볼게요. 제가 지금 15분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빨리 대답할게요. 교수님 바닥에 앉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저상형 침대는 어떤가요? 저상형 침대가 괜찮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면 좋은지 궁금해요. 저게 저상형 침대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일본만 있는 건데 바닥이 깨끗하니까 낮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안방까지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침대가 제 허리 높이에요. 그래서 키가 좀 작으신 분은 거짓말 붙여서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그 침대에 올라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릎만 놓고 보면은 저상형 침대, 이렇게 낮은 침대 같은 경우는 쪼그려 앉는 자세가 일부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하나만 달랑 있는 경우는 침대라고 할 수 없고요. 최소한 매트릭스 2개 높이 이상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트릭스 2개 높이,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허벅지 높이, 그러니까 무릎하고 허리 높이 사이까지는 최소한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어릴 때 생기는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골이 손상이 당했을 때 근본적으로는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무조건 연골이 찢어졌다고 무조건 연골이 없다고 거기다 대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그래서 관절염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골이 없는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을 하는 거고,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경우에는 봉합술이나 뭐 절제술을 하고, 그 전에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까도 보여드렸잖아요. 그 인공관절까지 하는. 그래서 치료는 비스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좋고 근력이 좋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를 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관절염 4기가 됐는데도 인공관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발목 부위가 부었는데 엑스레이와 초음파랑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통증도 없습니다. 그런데 3주째인데 아직 부어있어서 걱정입니다. 발이 부어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는요, 주로 뼈만 보는, 뼈를 보거나 아니면 관절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고, 초음파 같은 경우는 연부 조직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통증이 없는데 부어있으면 일단은 관찰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주 궁금하시다면 저는 MRI를 남용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좀 더 정확한 MRI를 한 번 정도 찍어보는 거가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은 참 우리나라는 의료 천국이거든요. 사실은 어디든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최첨단의 장비를 만날 수가 있고 최첨단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주 제가 봤을 때 의료의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 국가인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겠지만 조금 검사가 남용이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MRI 찍으시고 마음의 병을 갖다 치료를 하는 게, MRI상 우리가 아무 문제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음의 병 치료를 정신과 치료용으로 MRI 찍으라고 그랬는데, 저런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의료적으로는 낭비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 걱정이 되시는 거잖아요. 다음 이제 30대에 관절염이 생겼다고 하면 수술이 답일까요? 수술이라는 게 최후의 보루라는 느낌이라 수술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수술 후에 더 안 좋아졌다는 후기도 어디서 본 것 같네요. 자, 제가 항상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가 있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 이런 임상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인병원, 전문병원은 조금 더 공격적인 경향이 있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제자들한테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에 빵점에서 80점, 90점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아니다. 내가 일단은 손을 대서 어디를 째고 찌르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이너스 20점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 생각에 마이너스 10점, 20점부터 시작하는데 내 생각에는 90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환자한테는 70점, 80점짜리 밖에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빵점이기 때문에 7, 80점이 크게 도움이 돼서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키면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항상 내가 빵점에서 100점을 만들어주는 것이 수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할 수만 있다면 수술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근데 또 꼭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버티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주사나 무슨 딴 거 뭐 도수 치료가 답은 아닌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저는 그런 말 좋아하진 않지만 명의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뭐 제대로 안 찾고 경제적인 이유에 너무 치중하고 이러면 조금 안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수술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AI나 컴퓨터가 의사를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정답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극과 극은 아니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대에서 30대에서는 보통 관절염을 의심하지 않고 나와서 그냥 아픈가 보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 통증과 특별히 다르게 느껴진다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저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니글렉티드 심프톰, 니글렉티드 뭐 이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그런 증상들이나 아니면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니글렉티드 디지즈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외상의 그 병력이 있는 경우, 소위 말해서 내가 엄청 아파서 크게 다쳤다고 내가 기억에 남을 정도라면은 꼭 병원에서 체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20대 때는 바보같이 살아도 그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대 때는 굉장히 똑똑하게 살아도 나중에는 뭐 그 사람이 거렁뱅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 20대, 30대에 대해서는 인생에 대해서 저희가 함부로 나이 든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학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훨씬 더 고통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관절염을 의심한다고 일반 통증하고 특별히 다른 건 아니고요.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신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통증 때문에 우리 양날의 검처럼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기도 하지만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됐을 때 먼저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경고등인 거거든요. 알람이란 말이에요. 알람 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증이 있는 경우인데 내가 다쳤던 게 아주 명확히 생각이 나고 이 통증이 있고 이 통증이 며칠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이 키보드를 쓰면 손목을 많이 쓰게 되는 거 아프다고 하는데 그 키보드 손목 받침대가 최소니까요. 네. 뭐 키보드를 어차피 써야 되는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직업 같은 경우는요. 손목 받침대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꺾는 것보다는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고 손목 받침대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의사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좋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키보드 쓸 때 이 키보드 받침대 같은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옛날에 이렇게 야구할 때 포수들이 이렇게 맨날 쪼그려 앉잖아요. 보면 포수들이 그래가지고 관절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메디슨, 스포츠 의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때 그래서 제안을 해가지고 이 뒤꿈치에다가
그 스폰지 같은 거를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야구 보시면은요. 포수 뒤에 이렇게 무릎 뒤에 보면 보호대들이 있어서 이 무릎을 그나마나 앉기는 않는데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을 활용을 하면은 조금 더 관절염이나 증상 면에서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을 수술한 지 좀 되었는데 운동을 계속해서 근력을 키우는 게 좋은가요? 안 쓰는 게 절대로요. 항상 관절염이나 무릎에 관련된 것은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쓴다는 거는 잘못 쓴다는 것을 안 하는 거죠. 잘못 쓰는 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쪼그려 앉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 쓰는 행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 쓰는 것들을 제외해 놓고는 다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한 지 저거였으면요. 오히려 빨리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워야지 인대나 연골이 보호가 됩니다. 아까 무릎은 제가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동그란 거 공이 굴러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연골이 옆에서 잡아주는 거고 인대가 또 이거 공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인대랑 연골은 저희가 강화시킬 수가 없는데 힘줄은 강화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거를 싸고 있는 그거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저희 뭐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뿐만이 아니라 관절염 있는 환자들도 선생님 아프면 운동하지 말라는데 선생님 운동하라는데 운동해도 됩니까? 이 소리 많이 물어보는데 물론 2차적인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할게요. 까치발 들고 운동하고 앞발 들기 운동을 하는데 발목이 붓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요거 자체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요거를 했는데 발목이 붓는 일들이 생겼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동반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든가 아니면은 관절염이 원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원인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필요하면 검사를 해보시고